조선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0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상이 종묘에 가서 제궁에서 묵다. 주상이 원유간에 강사포 차림으로 연을 타고 종묘에 나아갔다. 백관이 모두 조복 차림으로 따랐다. 주상이 묘문 밖에 이르러 사회하고 제궁에서 묵었다. 10월 3일입니다. 주상이 종묘 태실에서 제사를 지내고 궁으로 돌아오자 성균관 학생들이 시를 바치다. 주상이 면복 차림으로 태실에 들어가 강신례를 행하고 다시 제궁으로 돌아갔다. 박자청을 판우군도 총재부사로, 건홍을 예조판서로, 병계량을 참찬의정부사로, 이춘생을 우군 동지총재로, 중군 동지총재로, 장윤하를 판예빈 시사겸 지병조사로, 이미를 사가는 우헌납으로 삼았다. 병조는 상왕에게 속하였는데 군무가 매우 번다 하여 새로 지병조사를 둔 것이다. 장윤하는 성품이 어멈하고 탐욕스러워 자기보다 나은 자를 모두 미워하였다. 의금부 직무로서 자주 상왕에게 일을 아뢰었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응대를 민첩하게 하여 상왕이 그를 아꼈고 박언이 또 동방이라는 이유로 누차 그를 포상하도록 추천하였다. 이로 인하여 곧 판전 사시사에 임명되었고 얼마 후 예빈시로 옮겼으며 다시 지병조사가 되어 한 달 만에 요직에 오르게 되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이를 주관하는 종3품 이하 신하들에게 관작을 1등급씩 올려주었다. 주상이 궁으로 돌아올 때 백관이 조복 차림으로 걸어서 따랐다. 거리에는 채붕을 두르고 나희를 버려 왕을 맞이하였다. 성균관 박사 김유진 등이 학생들을 이끌고 어가를 맞이하여 시를 바치며 아뢰기를 삼가 생각건대 태조 강헌대왕께서는 영명하고 위엄 있는 덕을 지니고 시운에 응하여 마침내 대업을 이룩하셨고 상왕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성스러우며 지혜로운 자질과 정일하고 빛나는 학문으로 화란을 평정하고 적장자를 추존함으로써 종묘 사직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왕께서 대통을 이어받고 황제의 명을 밝게 받아 정성으로 대국을 섬기며 효성으로 선조를 받들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수고하신 결과 예악 제도가 환하게 일신되고 중앙과 지방이 다스려져 안정되니 귀신과 인간이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성덕과 공적은 옛날에도 견줄 리가 없었는데 마침내 기력이 쇠하시어 국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영명하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효성스럽고 우애 있으며 너그럽고 인자하며 선을 즐거워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보위에 오르고도 밤낮으로 부지런히 경사를 강론하였고 일체의 조처를 한결같이 성헌에 따랐으며 치도의 근본은 효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영락 16년 1418 세종적이년 10월 3일 기묘일에 몸소 골룡포와 면류관 차림으로 태실에 나아가 겨울 제사를 지내시니 이성과 저성이 하합하고 대례가 경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삼가 생각한데 예로부터 성스러운 황제나 현명한 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문신이 노래하고 찬양하여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 그것을 관현악기로 연주하고 쇠나 돌에 새겨서 우렁차고 찬란하게 천고에 전해지게 하였으니 시경을 살펴보면 생민과 청묘지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들은 모두 변변찮은 자들인데 이러한 성대한 일을 목도하게 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에 보잘것없는 글을 지어 손을 마주 잡고 머리 숙여 절하며 바칩니다. 하였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황조를 생각하니 받은 명 늙고도 크셔라. 나라 세우고 왕통이언이 길이 그 상서 발현되도다. 문덕과 무덕 겸비한 임금이 그 뒤를 이으시고 천자의 명 받으니 종회받아 영광스럽도다. 공경하여 조심조심 기미 살펴 정사 펼치고 제사는 효성스럽게 백성은 다친 사람 대하듯 돌보시네. 도에 맞게 정사펴 그 언택 사방에 미치니 하늘이 도와 대대로 어진 임금 나시도다. 아 기쁘다 우리 임금 금과 옷 같은 용모로다. 끊임없이 공경하느라 감히 다른 결을 없도다. 아름다운 업적 이어 옛 제도를 따라서
조심조심 효성스럽게 귀신과 사람에게 제사하시네. 임금 행차 종묘에 이르니 엄숙하고 장엄하도다. 제기 질서 있고 제수 향기롭도다. 장옥 높이 들고 종고소리 쟁쟁하네. 예에 맞게 올린 나의 가을 겨울 제사 받아주시어 많은 복을 주어 번창하게 해 주시리. 벼슬아치는 하업하고 백성들은 그지없이 기뻐하네. 뜻만 크고 어설픈 소자들 태학에서 공부 중에 춤추고 발 구르며 길가에서 우리 임금 기다려 문득 펼치시길 머리 조아리고 아래노라. 교방에서도 가요를 바쳤다. 길가에 장전을 설치하고 상왕이 노상왕 정종을 모시고 행차하여 참관하였다. 주상이 장전 앞에 이르러 연을 멈추니 온갖 음악과 잡피가 펼쳐졌다. 주상이 연에서 내려 장전 앞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 연을 타니 악보의 노래와 춤이 연 앞에서 벌어졌다. 인정전에 돌아와 백간의 하례를 받았다. 상왕전에 나아가 두 상왕에게 헌수하고 매우 즐기다가 파하였다. 제향을 도운 집사들에게 연회를 내리고 포상하다. 제향을 도운 여러 집사에게 의정부에서 연회를 내렸다. 아흥간이든 자의정 박은에게 안구말을, 종흥간이든 길창군 건규와 진패 찬작관이든 이조판서 정역, 천조관이든 호조판서 제이, 예의사이든 예조참판 탁신 등에게 각각 말 1피를 하사하였다. 이진사 하연, 자대원 성엄, 우대원 김익정, 자부대원 이수, 전패 찬작관이든 이조 참판 안망지, 당상 집례이던 예조 참의 유장, 여러 집사인 판통례 문사 안수산, 신보, 판사 복시사 홍거안, 판전사 시사 송흥, 우사관 대부 정수홍, 판성 문헌사 정초 등에게 채백 각 2단씩을 하사하였다. 상왕이 또 영인과 공장에게 면포를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사관원이 흉년으로 인한 조세감면, 전라도의 외구 방어책 등에 대해 상소하다. 사관원이 상소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식량은 백성의 하늘인데 지금 농사가 흉년이어서 백성의 생계가 염려됩니다. 각 고을에서 거둔 조부를 경창으로 운반하여 납부하게 하지 말고 그 꼭으로 거두어 각기에 해당 고을에 비축해 둠으로써 내년도 종자로 쓸 수 있게 대비하고 농사를 망친 것이 더욱 심한 고을은 한 문제때의 고사에 의거하여 조세를 전부 면제해 주소서. 외적이 중국을 침략하여 약탈하고는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남쪽 경계에 정박하여 변방 백성과 교육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근으로 재화가 없어 교육하지 못하니 외적이 의복과 식량을 마련할 곳이 없어 필시 틈을 노려 침입하려고 들 것입니다. 전라도는 적이 침입하는 첫 길목이라 방어가 매우 중요한데 관찰사가 절제사를 겸임하기 때문에 군비가 부실하여 편안할 때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특별히 청렴하고 건실하며 백성을 사랑하면서도 무예가 평소에 드러난 자를 파견하여 도 절제사로 삼아 그 밖의 여러 도의 군비까지 아울러 감독하게 하여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소서. 전에 각 품계에 지급하는 과전은 3분의 1을 경기 이외의 땅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땅이 물길이 막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에 있으면 모두 포백으로 징수하게 하자 개중에는 과중하게 거두어 백성에게 큰 폐해를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호주에 시켜 적절하게 정식을 만들게 하고 정식을 어기고 과중하게 거둔 경우에는 정객으로 하여금 관사에 고발하게 하여 그 토지를 해소함으로써 불법으로 징수하는 것을 막으소서. 앞서 호에서 걷는 세를 저하로 받는 법을 만든 것은 사실 저화를 유통시키려는 임시 방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화가 이미 유통되고 있고 또 올해는 기근이 들었으니 이 법을 혁파함으로써 민생을 돌보소서 하니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과전의 조세를 포화로 받는 것은 자원하는 경우에 따라 그 지역의 시가로 받고 이를 어기는 자는 수령을 시켜 조사하게 하였다. 다음 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왕이 양주에서 사냥하였다. 사헌부가 흉년이므로 검주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가 농사가 흉년이므로
금주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어머니를 학대하고 누이 동생을 살해한 인부계 등을 사형에 처하다. 형조가 아뢰기를 안주의 백성인 인부계가 자신의 어머니와 소를 가지고 다투다가 어머니의 목을 묶어 붙잡아 끌고 다니자 그의 누이 동생이 악역을 행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인부계가 일이 탈로 날 것을 우려하여 그 아우 임정, 임원과 함께 누이 동생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율문에 따라 인부계는 환형에 처하고 임정과 임원은 차명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음은 5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녹양에서 상왕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벌이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이를 아랜 신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상왕이 돌아오자 주상이 녹양의 들로 나가 맞이하고 장전에서 술자리를 벌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무척 갑작스레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나와 맞이해 주리라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하고 한껏 즐기다 밤이 이고에 이르러서야 궁으로 돌아왔다. 상왕의 면전에서만 명을 따르는 척한 대사원 허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다. 사헌부 대사원 허지 등이 상소하여 박자청이 상왕에게 불손하게 처신한 죄에 대하여 논핵하였다. 주상이 허지에게 명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앞서 상왕이 허지에게 말하기를 박자청이 토목공사를 감독하고 있는데 만일 탄핵을 받는다면 공사가 늦어질 것이니 논핵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하니 허지가 명에 따르겠다고 대답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상소하여 논핵하였다. 이에 주상이 허지가 면전에서만 명을 따르는 척하였다고 여겨 강제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집이 박간등도 집으로 돌아가 처벌을 기다리겠다고 청하자 주상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박자청을 논핵한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전에서만 명을 따르고 물러나서는 뒷말을 해서일 뿐이다 하였다. 다음 6일로 가겠습니다. 양지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 사헌부가 강상제의는 사면령이 있기 전의 일이더라도 단죄하도록 상소하여 청하다. 사헌부가 상소하기를 지도는 강상을 바로잡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 국가의 질환과 흥망이 실로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강상을 범하면 천지간에 허용될 수도 없고 왕법으로 사면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디 자식이 아버지에게 처가 지아비에게 종이 주인에게 대하여 비록 살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그 악역의 정상이 이미 드러난 자민 고소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한 자는 아무리 사면령이 있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율문에 따라 단죄하게 하여 왕법을 엄중하게 하고 강상을 바로 잡으소서 하니 주상이 의정부와 육조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모두 사헌부가 아랜대로 따를 것을 청하였으므로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도관이 반역죄인 이맹종의 노비 128구를 국가에 기속시킬 것을 아뢰다. 형조 도관이 아뢰기를 이방간의 아들 이맹종은 반역죄를 범하였으므로 온 나라의 시민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부지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너무나 행운입니다. 이맹종의 노비 128구를 국가에 기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음 7일로 가겠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졌다. 처음으로 경연을 열어 대학 연의를 진강하고 인재등용에 대해 논의하다. 처음으로 경연을 열었다. 영경연사 박은, 이원, 지경연사, 유관, 병계량, 동지경연사, 이지강, 참창관, 하연, 김익정, 이수, 윤회, 시강관, 정초, 유영, 시독관, 성계, 검토관, 김자, 부검토관, 건도 등이 대학 연의를 진강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취하는 것은 실용에 능한 인재를 얻고자 해서이니 어떻게 하면 선비에게 들뜨고 사치하는 습관을 없애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병계량과 이지강 등이 대답하기를 초장에서는 의와 의로 경학을 살피고 종장에서는 대책으로 적용 능력을 살피는 것, 이것이 애초에 법을 만든 뜻이었습니다. 근래 학생들이 실용적인 학문에 힘쓰지 않아 초장에서 강경하는 것으로 법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영민하고 쓸만한 인재가 모두 무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말하기를 강경은 가장 어려운 것이니 지금 비록 변삼재에게 강론하게 하더라도
어찌 다 통이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연경연사를 제외하고 동지 경연사 이상은 하루에 1원이 진강하고 시독관 이하는 3개번으로 나누어 진강하며 참찬관, 김익정, 이수, 윤해도 하루에 1원이 진강하도록 명하였다. 허지에게 명하여 관직에 나아오게 하였다. 사헌부가 상소하여 이방간의 처벌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다음 8일입니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종정성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사헌부가 상소하여 연화성을 금하고 풍년이 될 때까지 사체 및 역가의 징수를 막도록 청하니 연화성은 금하지 말게 하다. 사헌부가 상소하기를 불시의 도는 청정과 과욕을 근본으로 삼아야 마땅한데 지금 무식한 성녀들이 그 근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을 세우고 불상을 만든다고 말하며 법연을 열고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천당과 지옥, 하와 복에 대한 말로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하여 백성의 입에 들어갈 식량을 빼앗고 백성의 몸에 걸칠 의복을 벗겨 토목공사의 비용에 쓰며 자신들의 의식에 쓰고 있으니 정사를 어지럽히고 백성에게 이보다 더 해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흉년이 든 해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바른 문을 지니고 향리를 출입하는 자들을 엄하게 금하소서. 만일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율문에 따라 논지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득한 물건은 모두 몰수하여 기근을 당한 백성을 진율하는데 쓰게 하소서. 대개 백성의 삶이란 하루에 두 끼를 먹지 못하며 굶주리게 되며 한 해가 다 가도록 옷을 짓지 못하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계 안에 사는 백성들은 한번 홍수나 가뭄의 재해를 당하면 오로지 강가에 진율해 주기만 바라고 살아가니 전에 다른 사람에게 꾼 것을 갚을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들은 원하노니 풍년이 될 때까지 모든 중앙과 지방의 백성들이 빚진 전체와 천민들이 내야 할 역가를 오래 묵은 것이든 최근 것이든 따지지 말고 일절 징수를 금하여 백성의 생활을 여유있게 하소서. 농사를 망친 도에 속한 각 고을의 수령이 성상의 뜻을 본받아 진율할 방도를 내어 백성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한 경우에는 재직한 달수에 상관없이 특별히 발탁하고 위간과 감고 또한 성심껏 진율하여 공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 소용하게 하소서. 감사와 수령에서부터 위간과 감고에 이르기까지 성심껏 진율하지 않아 백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모두 율문에 따라 죄를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주상이 연화성은 금하지 말고 모든 민간의 사체와 역가는 풍년이 될 때까지 징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판청주 목사 우희열이 제방과 관계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판청주 목사 우희열이 여러 도의 감사에게 주군의 제방을 살펴보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쫓거나 승진시킬 것을 청하였다. 또 여러 군으로 하여금 제방과 관계 시설의 수량을 모두 기록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여 하나는 호조에 비치하고 하나는 대내에 올려 매년 그것에 근거하여 신설하거나 보수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또 손실 경차관에게 제방을 관리하는 일을 겸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주상이 그대로 따랐다. 다음은 9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상황을 따라 계산해서 사냥하다. 주상이 상황을 따라 계산해서 사냥하였다. 경기도 관찰사 서선이 찾아와 아련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관찰사가 아련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전에 상황이 하연을 시켜 의정부와 육조에 유시하게 하기를 주상이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나 살이 찌고 몸이 무거우니 때때로 나가서 사냥하여 조절해야 한다. 게다가 문은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되니 내가 장차 주상과 함께 강무할 것이다 하였다. 다음은 10일입니다. 어가가 차가령에 머물자 유도한 신하들이 병계량을 보내 문안하게 하다. 어가가 차가령에 머물렀다. 유도한 신하들이 참찬 병계량을 보내 행제소에 가서 문안하고 이어서 술과 안주를 바치게 하였다. 지금까지 조선왕조 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였습니다. 다음은 1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